안녕하세요. 이미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친구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30년은 더 지난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의 기억도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겪었던 어떤 여자에 대한 추억인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평생 술안주가 되고 있고 지금도 만날 때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으실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친구와 둘이서 추억 여행을 만들기 위해 한 달간 무전 여행을 준비했었습니다. 무전 여행이라 하면 돈 한 푼 없이 커다란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는 여행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무전 여행을 즐기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 때가 그게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군대라는 것도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지만 가기 전에는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무전 여행을 잘 이겨내면 군대도 분명히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둘이서 몇 달 전부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무전 여행 계획은 이러했어요. 일단 자전거를 2대 구해서 경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을 해주는 대신 돈을 좀 받고 그 경비로 다시 부산까지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산에서 다시 일을 좀 해서 돈을 모으고 서울까지 돌아오는 그런 경로였죠. 너무나도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출발한 날은 한창 날씨가 가을이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고물상에서 자전거를 구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무전 여행을 하다 보면 자전거가 고장나거나 본의 아니게 자전거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허름한 걸 샀습니다. 짐을 싣기는 편했지만 워낙에 낡은 자전거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소리가 심하게 나는 그런 고물이었죠. 나름대로 2달이 넘는 장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방에 짐이 많았고 이걸 메고 가면 온종일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뒤에 안장이 있는 자전거가 큰 도움이 됐죠. 전국지도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옷을 챙기고 칫솔 등 세면 도구를 챙겨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3일 정도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사고도 없고 크게 무리라고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좋은 공기도 마시고 시원한 바람을 타며 경기도 쪽으로 향했었죠. 너무나도 맑고 푸른 햇살이 저희 2명을 반겨주고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쭉 뻗은 나무들은 풍경화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논밭을 지날 때면 소똥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번기가 끝나서 모든 논밭에는 벼들을 수확했는지 벼짐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친구와 잠깐 서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농사가 다 끝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하고요. 본격적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에 진입했는데 지금부터는 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면서 어디서든 잘 곳을 먼저 찾자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 2대 중에 한 대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남아있던 자전거도 짐만 싣고 끌고 다니는 꼴이 되었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산에 가면 먹을 것과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막상 산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자전거까지 끌고 올라가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 어찌하다 보니 끝까지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약수도 마시고 주변에 먹을 거라도 찾아봤지만 먹을 건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나무 껍질을 먹거나 풀을 뜯어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배고픈 데다 자전거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당장에 물로 배는 채웠지만 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시겠습니까? 이래서 군대 생활은커녕 여기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라 구조 요청도 못하게 되잖아요.
일단 살아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우긴 했지만 빈틈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이대로 가는 건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먼 길을 걸어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왔던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로 자전거를 끌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저희가 꿈꿔왔던 무전 여행을 접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도로도 무섭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빠른 차들이 가끔 한 대씩 지나가는데,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희를 때리는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게 무서워서인지 자전거가 휘청휘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저히 무섭고 힘도 안 나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어서 근처에 혹시나 가정집이 보이면 구조 요청이라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곳이 시골이라는 생각에 큰 도로 따라서 걷다 보면 결국에는 작은 마을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염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다 큰 남자 두 놈이 어두컴컴한 시골에서 마을을 찾아보겠다고 한참 동안 비포장도로 길을 달렸습니다. 잠이 와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졸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대놓고 용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시골은 빨리 어두워지고 저희들의 체력도 빨리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끝없이 들어가니 가정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곳은 작은 마을이라서 집이 몇 개 없어 보이긴 했지만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무 집에 가서 사정을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큰 집이 보이길래 들어가 봤는데 마당에 개들이 여러 마리가 몰려나와 무섭게 짖어댔습니다. 목줄도 없이 저희를 보고 짖는 개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고 저희는 일단 도망가자고 하고 뒤돌아서 달렸습니다. 어둡고 배고프고 무서운데 거기다가 크고 무서운 개들이 짖어대니까 도저히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또 도망가다 보니 논밭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리는지 저는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개구리 우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저희가 도망쳤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또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집에는 아주 약하게 켜진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일단 저 집에라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집 앞에서 혹시 누구 계시냐고 불러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군요. 문을 똑똑거리며 다시 한번 불러봤는데 그제서야 여자분이 한 명 나왔습니다. 당시에 20대 초반인 저희가 볼 때는 아줌마로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40대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젊어 보였기 때문에 대략 30대 중반 정도의 여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여자가 한 명 나와서는 눈을 비비며 저희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랑 친구는 절실한 눈빛으로 저희들의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무전여행을 왔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돈도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다고, 죄송하지만 하루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고 정말 최대한 눈에서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며 인생 첫 연기를 펼쳤죠. 그분은 주변을 살피시더니 일단 추우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는 그 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는 넓게 이불이 깔려있고 한쪽 구석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는 마치 창고처럼 여러 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좁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주머니는 일단 대충 아무데나 앉으라고 말했고 저희들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저희는 동시에 안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가셔서 대충 밥만 가득 채운 밥상을 가져오시네요. 밥상에는 고기도 없고 풀떼기밖에 없긴 했지만 된장과 쌈장에 찍어 먹는 풀떼기들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살면서 제가 여태껏 먹은 밥상 중에 최고로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그 정도로 풀떼기가 신선하기도 했고
배가 고팠던 거겠죠. 반찬이 몇 개 없긴 했지만 김치까지 곁들여 먹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총각들이 어쩌다 이런 시골까지 들어왔냐고 물으시는데 참 저희도 뭐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둘러대었습니다. 친구랑 자전거를 2대를 타고 그냥 여행을 왔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돌아가려는데 빠르게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해서 아무 마을이나 나오면 구조 요청을 하려고 왔다고 했죠. 그리고 밤이 되니까 지도가 안 보여서 도저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조차도 알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개들이 지저대서 도망쳤다는 말은 뺐습니다. 저희들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일단 오늘은 누추하지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이 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에 저희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물을 아끼기 위해서 둘이서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집 자체가 워낙에 작아서 저희가 누워도 될까 할 정도이더군요. 아주머니도 같이 한 공간에서 누워 자야 하는데 정말 죄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주무시는데 혹시나 깨우면 민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도 한마디 못하고 곧바로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방바닥도 따뜻한 게 바로 잠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잔 것 같은데 무언가 끙끙 앓고 있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고 옆에서는 커다란 움직임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을 살며시 떠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 친구 놈과 그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아주 민망하게 옷을 헐벗고 사랑을 나누고 있던 겁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제가 잠에서 깼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고 일단은 자는 척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거친 움직임까지 다 느껴졌지만 어떻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한편으로 이 상황에 너무나도 흥분을 했는데 아줌마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참는 그마저도 너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에 사랑이 끝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일단 내일 물어보자 하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길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손길이요. 이 손길은 분명히 남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고 도저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손길을 계속 느끼다가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가져가길래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여기저기 몸을 쓰다듬다가 그만 질퍽하게 사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할 때는 제 친구가 잠에 안 들어있던 상태였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간격이 짧았거든요. 어쨌든 저까지 그 아주머니와 시원하게 한판하고 나서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셨고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고 수저를 들었죠.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밥을 맛있게 먹고 저희는 인사를 하고 곧바로 집을 나와 떠났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저희들 뒤에서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와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나와서 서로 배가 끊어질 때까지 웃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웃었어요. 저희는 지도를 보고 하염없이 걸으면서도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했죠. 몇 시간이 지나서 공중전화를 통해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었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서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중년의 남자가 되어버린
두 명의 남자가 겪었던 어렸을 때 추억인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와 있었던 일은 한편으로는 조금 수치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말할 수는 없는 추억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어서 글을 적어봤는데 주절주절 참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